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이 화분을 가져왔어요.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좀 책만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앞에 놨습니다. 저 역시도 파란 거를 좋아하고 제가 어제 댓글들 중에 저한테는 이제 전체 화면이 뜨는 댓글만 전체 화면이 뜨는 게 있거든요.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은 근데 전체 화면에 보니까 한 두 가지가 제 눈에 들어와서 이것과 관련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댓글을 읽고 그게 기다 아니다 내지는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는데 특목고 자사고 학생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수시에서 일반고 학생에게 밀리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 적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댓글을 어떤 학부모님일 것 같은데 아니면 저 일반 학생일 수도 있고요. 죄송한데 말씀 정정하셔야 할 것 같네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서 이런 댓글을 달아 있어요. 그 말이 약간 과장일 수도 있겠죠. 과장이긴 하지만 실제는 사실이 그날 방송했던 내용과 같이 특목고나 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서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건 완전히 오산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죠. 과거라면 또한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과거나 예고 이런 경우는 당연히 달라지죠. 왜냐면 매우 특수한 고등학교이고 또 그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경험치나 이런 것은 일반고 학생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으니까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방송에서는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얘기를 했고 제가 이번에 1, 2, 3등급을 위한 대입 필수 노하우에도 보면 서울시립대와 중앙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물론 특목고 자사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나는 중앙대나 서울시립대에는 안 가, 이런 학생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사실은 그 위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만큼 못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50% 이상이 재수를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수능 40%로 증가가 됐고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한 45%에서 47% 정도가 이제 정시로 뽑게 되니까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다시 유리해지는 입시 전체를 놓고 보면 유리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전문대 가려고 그 대학 그 고등학교를 간 건 아닐 테니까 상위 몇 위까지 갈 거냐는 사실은 거의 정해져 있죠. 자사고도 이제 전국 자사고냐 아니면 지역 자사고냐에 따라서 대학 목표하는 대학들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평균 제가 1, 2, 3등급을 위한 대입 필수 노하우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냐면 결국은 중앙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합격 비율을 예를 들어 일반고가 예를 들어 다빈치 전형이 있었고 또 탐구형 인재 전형이 있으니까 다빈치 당연히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고가 많을 테니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테니까 얘긴 빼고 다빈치 전형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이 한 75% 80% 정도 차지하는데 그만큼 비율로 합격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사고나 또 자공고 비율도 그 비율만큼만 합격을 한다. 다만 그러니까 80%는 일반고가 80%가 지원했다 그러면 80%의 합격생들은 일반고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은 수치는 아니죠. 다만 상대적으로 일반고나 자사고의 숫자에 비해서 왜냐하면 전체 학생들 수가 50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2만 5천 명 정도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거든요. 이러면 5%를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자사고 학생들이나 특목고 학생들 예를 들면 자사고 학생들이
자사고 학생들만 한 7%를 차지하니까 합격생들 중에 중앙대에 그러면 많은 것 아니냐 뭐 그런 의미라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성적이라고 하는 순위를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그 수능 시험을 가지고 또는 모의고사를 가지고 성적 순대로 매겨놨을 때의 그 관점에서 본다면 수시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학생부 교과의 경우 마찬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고에게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성적순대로만 따진다면 그 성적순을 고등학교 성적순대로 따질 수는 없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모의고사 성적이나 수능 성적에 수능을 보기 전이라면 모의고사 성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해야 될 텐데 그런 기준을 놓고 본다면 사실은 자사고 학생들이나 특목고 학생들이 20% 서류를 넣었다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예를 들어 뭐 40%나 50% 이상을 차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자사고 특목고가 불리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전형을 정확히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애는 특목고나 자사고 가서 비록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을 차지하더라도 수능에서 1등급을 다 찍으면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특목고 자사고 가는 게 유리한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래도 이쪽 그 뭐라고 하죠? 수시에서 대학을 더 잘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설정을 조금 더 일찍 설정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이제 가능성 정도, 결국 입시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 정도를 얼마나 더 올려주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요. 입시만을 놓고 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학을 얼마나 잘하게 할 거냐를 놓고만 본다면 중학교 때부터 우리 아이가 수시로 가는 게 좋겠다 또는 정시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된다고 하면 정시로 갈 것 같으면 특목고나 자사고 가는 게 유리한 거죠. 대신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일반고 가는 게 유리한 거죠. 유리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자사고 학생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수능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학업 역량이 더 우수한 학생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를 뽑아봐도. 그러니까 역량 자체를 놓고 본다면 다만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를 잘 못했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한때는 일반고가 잘 못 따라갔을 때는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가 매우 그 격차가 있을 만큼 좋은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의 레벨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도 그런 차이를 보인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당시에 특목고나 자사고의 어떤 비율이 뭐 어마무시하게 5%, 10%더 좋았다는 것은 아니고 한 뭐 1, 2% 많으면 2, 3%더 좋았던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입시를 놓고 본다면 대부분이 이제 성공 사례만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또는 성공 사례가 일반고에서도 나왔다고 한다 하더라도 참 많이 듣는 얘기가 그런 성공 사례에 대해서 옆에 학부모나 또 누군가한테 얘기해주면 잘 안 믿는다 그래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학생 개인별로 다 다르죠. 특목고 자사고 갈 거냐 일반고 갈 거냐는 기본적으로 학생의 역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진학에 대한 승패가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이 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관점은 이런 거죠. 학생들의 성장은 이미 중학교 때 생성이 돼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이제 꼽히게 되는데 설령 그렇게 된다 해도 늦게 꼽힌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방법을 잘 몰라서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공부 안 해서인 것도 있고요. 공부를 하는데도 집중이 잘 안 돼요. 안 하는 학생들도 있는 거고요. 또는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도 있는 거고요. 뭐 별의별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경우든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은 확신이 부족해서 나오는 문제도 꽤 많더라. 여기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부했을 때 성적이 오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확신.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공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그렇게 썩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지 않거나 이런 경우를 보면 제가 보는 판단으로는 확신이 부족해서 나오는 문제가 참 많더라. 그래서 결국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말들, 또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모든 조건에서 항상 최상의 상태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의 기분 역시 하루에 뭐 10시간, 뭐 8시간 일을 한다면 그 중에 매우 특별한 시간에는 제 컨디션이 좋아서 같은 얘기를 들어도 좀 부드럽게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 말씀처럼 죄송한데 말씀 정정하셔야 할 것 같네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서 이것은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서울시립대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수시 백전불태, 수시 정시 백전불태도 이제 쓰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참고를 해야 됩니다. 우선 또 예전에 백전불태 보면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시도했어요. 그 안에서 뭐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방법도 넣고 뭐가 어떻고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많이 봤죠. 그러면 그 고려대나 연세대의 경우에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 비율들이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좀 더 높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기본 가락만 되면 일단 뽑아놓고 선발하는 과정에서 면접이나 다른 걸로 이제 선발하다 보니까, 또는 수능 최저를 설정하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고보다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많다고 그래서 뭐 65%가 넘고 60%가 넘고 이러지는 않고요. 보통은 55%에서 60%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의고사나 수능 성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연세대나 고려대 갈 거라면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한 70%나 이 정도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상. 그러니까 정시에서 많이 뽑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특목고나 자사고에게 유리하게 설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입시가. 그러니까 이전처럼 그러니까 수능이 35%에서 실제로 이제 35%인데 작년까지 35%를 선발했는데 그게 수시 2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수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선발이 안 됐던 경우에 정시로 넘어가는데 상위 15개 대학들 중에 최고로 많이 했던, 그러니까 수시 2월이 된 대학이 서울시립대였나?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건 그게 한 12%였고요. 보통은 7%, 제일 적은 대학이 5%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에서 12%인데 12%는 뭐 딸랑 그 대학 하나뿐이 없어서 제가 대충 대략 5%에서 7% 정도의 범위가 학생들이 수시로 그러니까 정시로 넘어가서 이제 선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22학년도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거든요. 내년도 1학년 학생들. 그러면 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40%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정시가 선발 인원이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는 45%, 47% 또는 대학에 따라서는 50%가 넘게도 아까 12%가 똑같이 유지가 된다면 수시 2월 인원이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52%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40%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정시 모집 인원이,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시가 확실히 더 많이 뽑으니까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다시 말해서 이 학부모님이든 뭐 이분이 얘기했던 수시 특목고나 자사고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수시에서 특목고나 자사고가 유리하다는 얘기를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전제 조건에는 당연히 뭐 학생 수도 마찬가지지만 합격생들 상위 뭐 15개만 놓고 보자고요. 특목고 자사고 가는 목적은 일단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한 기본적인 한 가지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수시에서 대학을 더 잘 가는 방법을 찾는다면 일반고 가는 게 더 유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이제 일반고도 꽤 많이 그러니까 예전에 특목고 자사고가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은 어떤 측면이 있었냐면 그때는 학교에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에는 창체활동,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과 어떤 과목을 들을 거냐라고 하는 것과 또는 그리고 그 수업 시간이 어떻게 배정되어 있느냐, 몇 시간씩 배정되어 있느냐에 대한 그런 차이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일반고는 짜여진 시간이 있어서 그거를 꼭 가르쳐야만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은 교육과정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대학에서 요구하는, 대학에서 배우는 과정을 미리 배우는 과목들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예를 들어 뭐 대학에서 철학을 보통 고등학교 때 일반고에서 철학을 배웠나요? 요즘이야 이제 선택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오고 하니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게 되는 거고 또는 왜 그 클러스터라고 그래가지고 또 일정 부분 몇 개 고등학교가 모여서 어떤 특정 과목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죠. 또는 뭐 직접 얼굴은 다 못 보고 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비대면 수업을 한다고 해도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그런데 요즘 이제 일반고도 그때 비판을 워낙 많이 받아서 일반고도 그 과정을 한 20시간인가 30시간 정도를 풀어줬어요. 이러다 보니까 일반고에도 20시간, 30시간이 아니라 이제 교육과정을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한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 4, 50시간 정도를 이상을 더 이제 풀어줘서 일반고도 나름대로 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그 이후부터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죠. 그렇다고 하면 그 전과 후에 그렇다 그래서 합격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울권의 유명한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들로 많이 선발하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죠? 학생의 여건, 환경을 보고 판단해 준다고 하는 의미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골의 학생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면 그런 과정들을 보고 선발하는 경우가 있었다. 살짝 부족할지언정. 왜냐하면 교육적 환경 여건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 이제 다시 블라인드 평가가 되었죠. 이러니까 얘가 시골 학생인지 도시 학생인지는 몰라요. 다만 느낌으로는 알 수 있어요. 봉사를 뭘로 했는지,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뭘로 했는지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체험 활동이 꼭 시골에서만 할 수 있는 체험 활동도 있을 것이고 봉사 활동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어쨌든 방면에서 약간 유추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 딱 이 아이가 어디 고등학교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입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의 어떤 말, 예를 들면 뭐 메이저 언론사들이 막 떠들어요. 막 이게 이 특목고 그러니까 일반고 학부모들 너무 손해 납니다. 막 이래요. 이러면 이제 진짜로 그런 줄 알고 막 사람들이 일반고 학부모는 답답해 미치겠는 거죠. 아니 이런 이런 경우가 어딨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데이터는 전혀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아요. 데이터는 실제로 합격생 수에 대한 데이터이니까 매우 정확한 거죠. 데이터를 보지 않고 기사 써서 나오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근거해서 얘기한다면 제가 이분의 어떤 데이터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또 한 번 얘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혹시
이분이나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해주면, 물론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데이터 자체를 갖고 있는 건 제가 더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데이터가 가짜가 아니라면,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전제로 하고 자료 자체가 사실이라면 평가를 해보면 당연히 수시에서는 일반고가 유리했다. 상대적인 겁니다. 물론 또 자사고 특목고가 당연히 뭐 수시 정시에서 유리했죠. 그러니까 수시 정시란다. 정시 수능에서 유리했죠. 이제 그런 관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면 당연히 일반고의 학생들은 얼마든지, 뭐 특목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기회 요인은 많이 있고요. 그 기회 요인이 2학년, 3학년 때 만들어져도 그것을 쳐다볼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정말 걱정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학부모님 말씀처럼 이렇게 이제 뭐 이분이 갖고 있는 정보가 왜곡된 정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부 어쨌든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특목고나 우리가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결국은 이 교육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인터뷰를 어디로 가요? 대치동에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치동 뉴스를 보면서 일반고 학부모들이 열내고 있는 거야. 대치동은 거기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 학부모들이 불만이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일반고에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피니언, 우리가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게 바로 이런 때 필요한 겁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주로 어찌됐건 그 일반고 학부모가 아니라 특목고 자사고 학부모가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뉴스의 중심이 다 그쪽 뉴스 중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학부모는 뭣도 모르고 막 그쪽 말에 이렇게 세뇌 당하는 거죠, 스스로. 그게 이제 결국은 제가 비사 프로젝트를 하게 된 이유 역시도 바로 그런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 말이 맞을 거야. 맞을 거야가 아니라 데이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얘기한다면 매우 명쾌해집니다. 그래서 1, 2, 3등급을 위한 대입 필수 노하우나 중위권을 위한 대입 필수 노하우에도 학생들에게 어떤 같은 조건을 주기 위해서 제가 두 책에 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 거기에 보면 중앙대학교의 입시 실적 전형별로 또 서울시립대의 입시 실적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자의 비율만큼 대부분이 합격을 하더라. 그랬다는 것은 일반고가 만약에 90% 지원했다면 90%가 아마 합격생이 나올 겁니다. 그 데이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다기보다는 그만큼 우수한 애들이 오는 거죠. 학생들도 역시 중앙대에 갈 정도의 학생들도 막 아무데나 막 원서를 막 넣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그나마 갈 만한 대학 정도를 넣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우연치 않게 뭐 합격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기회 요인이 있다. 또 하나는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너 대학 여기 넣어라 마라 뭐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되죠. 추천도 받고 조언도 받고. 이런 경우에도 같은 그게 이제 나름대로 집단지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으로 중앙대 가려면 이 정도의 성적은 돼야 돼. 기록은 이 정도 돼야 돼. 이런 거죠. 다만 학생부의 기록을 우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한양대급 이상도 갈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판단을 못 한다든지 이제 잘 못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고인데 아까 일반고란다. 뭐 서울대급인데 얘가 성적이 안 나오니까 이건 도저히 극복이 안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내신은 매우 중요한 관점이긴 합니다만,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그 내신과 이 기록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볼 거냐는 학생마다 너무도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애는 같은 내신인데도 합격을 하는 거고, 어떤 아이는 불합격하는 게 결국은 그 학생의
기록과 그 학생의 활동과 이런 거하고 다 맞물려 있다. 또 하나는 그 학과가 어디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리고 데이터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뭐 입시에 대해서 이게 기다 맞다 뭐 이런 판단을 할 때는 데이터를 근거로 얘기한다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데이터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을 데이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꾸로 얘기한다면 곤란하겠죠. 그거는 제가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뭐 그냥 그렇게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가 근거가 명확하고 또 그 데이터를 분석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게 옳은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또 다른 얘기 시간에 더 많이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 나오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학부모님 또는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뭐 특목고가 기네, 자사고가 더 많이 가네, 일반고가 더 많이 가네 신경 하나도 쓸 것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만 잘하면 됩니다. 라는 거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